자, 이렇게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코오디네이트 어센트 과정이고 베리에이션 파라미터와 모델 파라미터를 각각 이렇게 옵티미제이션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Q라고 한 펑션, 어떤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형태가 되어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정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Q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떠한 포맷이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어떠한 포맷이 돼도 상관없고 대신에 우리가 예전 모델보다는 확률 모델보다는 좀 단순한 포맷의 형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Q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좋은 란다를 선택하는 그런 옵티미제이션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Q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의 포맷을 어떤 디스트리뷰션 형식을 잘 정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이제 어떻게 나중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될 것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것은 P와 Q가 같아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일 좋은 포맷은 이 이퀄리티만을 추구했을 때 제일 좋은 포맷은 P의 확률 분포 어떤 함수가 Q가 P 확률 분포 함수에 동일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복잡하니까 Q를 단순화시키겠다고 하니 그거는 좀 쉽진 않을 것이고 란다라고 하는 것도 세타와 동일하면 되겠죠. 근데 Q가 좀 더 단순한 포맷이 될 테니까 란다도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점에서의 어프록시메이션의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Q를 우리 마음대로 한번 잡아보고 그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대로 잡은 것에 대한 것의 벌충을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어프록시메이션의 차이를 우리 바리에이션 파라미터 란다로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으로 최대한 줄여보는 식으로 모델링을 그 인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해서 Q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한번 Q를 다음과 같이 정해보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앞에서 봤던 GMM이라는 데서 스몰 Q 하나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히든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복잡한 확률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 스몰 Q라고 하는 히든 베리어블 하나에 대한 것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히든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 분포 하나를 이제는 여러 개로 생각을 해보고 이 여러 개로 생각한 것이 개별적으로 각각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가 주어진 기분인 상태에서는 다 독립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간단하게 확률 분포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마치 히든 베리어블 사이의 연관성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예제를 들 수 있을까요? 예. H1이라고 하는 히든 베리어블과 H2라고 하는 히든 베리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에비던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H3라고 하는 또 다른 히든 베리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팩토라이즈 하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P의 H3, P의 H1 바 H3, 그 다음에 P의 H2, 그 다음에 또 여기 곱셈을 하는데 P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비던스 기분 H1, H2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P 2바 H1, H2라고 하는 요 파트가 있지만 그것에 이전에 요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요 파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겁니까? 요것을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Q에 H3바 란다 뭔가 이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H3 그 다음에 Q의 H1 바 란다 H3에 대한 그런
그 정보가 이제 컨디셔널을 없애버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란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이 H3라고 하는 컨디션을 없애는 형태로 어프록시메이션 하겠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Q에 H2 바 란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요것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멀티플리케이션이 될 것이고 QI가 되고 HI 바 란다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개별 히든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런 디펜던시 특히 이런 디펜던시 스트럭처가 이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가 기분인 상황에서는 상관없게 된다. 이 인디펜던트해진다. 이 란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H3에 대한 컨디션이 필요하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좀 제가 좀 잘못 노테이션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small q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어떻게 보면 Q1, Q3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Q1, 요건 Q2라고 하죠. 해서 그러면 이 Q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Q라고 하는 것이 되겠다. QH 바 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수식 과정이 사실은 여기에 잘 나와 있지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 디펜던시 스트럭처를 다 떼버리는 것이 상당히 강력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 기계학습을 요 PGM 프로버스 그래픽 모델을 모델링한 사람은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델링 했는데 근데 이걸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는 이 연관관계를 떼버리고 그 모델링을 해버리니까 베리에이션 파라미터를 모델링 해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강력한 그런 어썸션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강력한 어썸션을 두고 난 이후에는 이 히든이 서로 인탱글이 이렇게 서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루기는 훨씬 쉬워지죠. 예. 해서 우리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엘보라고 하는 텀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걸 그리고 참고로 요런 어프록시메이션 가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보고 요 밑에 있는 이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더 전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루었던 내용이 되겠죠. 앞에서 계속 다루었던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Q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더 쪼개보고 더 분해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Q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Q를 단순화하는 요 과정은 상당히 이 엘보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큰 과정이 되겠죠. 해서 모든 것이 다 인디펜던트하고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요 가정으로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멀티플리케이션이 로그랑은 상당히 궁합이 좋은 게 나중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여기 있는 것은 뭐 일단은 그대로 현재는 있게 되지만 나중에는 서메이션의 형태로 바뀌는 이런 장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논문 같은 데들 읽어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맞습니다. 민필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민필드 과정을 적용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민필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민필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민필드 어썸션에 의해 가지고 엘보가 어떻게 변화를 했습니까? 예, 여기는 엘보라고 하는 것이 당같이 예전에는 large Q로 표현됐던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개별의 히든 베리어블에 대해서 쪼개진 형태의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가 기분인 상황에서
이 히든 베리어블로 개별 히든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으로 쪼개진 그런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모델링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는 베리에이션 파라미터 란다가 이제는 큰 셋의 란다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란다 i로 다시 포뮬레이션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에서 베리에이션 파라미터 란다를 옵티미제이션 해야 되는 것이 란다 1부터 두두두 해서 란다 몇 번째까지 되어 있는 이 홀셀 란다를 개별적으로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수식으로 바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란다 j2에 대한 관점에서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를 다시 써보면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란다 우리가 란다 마이너스 j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j가 아닌 다른 모든 란다와 세타라고 하는 것은 컨스턴트가 되겠다. 컨스턴트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란다 j의 관점에 대해서만 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우리가 유도되는지 보면은 첫 번째 수식은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Q라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P라고 하는 것이 확률 모델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오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은 좀 정돈을 할 수 있는 그런 텀들이 있습니다. 정돈을 어떤 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냐면 다음 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의 멀티플리케이션 텀이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으니 이것을 아래와 같이 통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텀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텀을 이렇게 합쳐줘서 하나의 어떤 괄호 속으로 모으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정리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j-의 관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니 이 j-의 관점에 대한 것으로 이 서메이션이라든지 멀티플리케이션을 떼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떼겠느냐 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서메이션에는 j에 대한 것과 j가 아닌 나머지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서메이션 내용이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j 하나와 어떤 j가 아닌 나머지의 서메이션 요 두 개의 서메이션으로 나눠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멀티플리케이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멀티플리케이션 내용이 이걸로 좀 더 써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멀티플리케이션 내용이 되겠는데 이 멀티플리케이션 내용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로 쪼개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j2번째에 대한 곱셈 값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이건 뭐 명확히 j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으니 j에 대한 그런 텀으로 만들어낸 것이 되겠고 j가 아닌 나머지 모든 히든 베리어블에 대한 곱셈 값이 여기 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i와 j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예전에 정리했던 것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던 정리 내용이 그대로 이쪽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 내용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란다에 대해 란다 J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을 해보는 그런 파트가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앞에 있는 ln h,2바 세타는 이거는 뭔 짓을 해도 어떻게 하든지 HJ와 HJ가 아닌 나머지로 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텀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적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은 HJ라고 하는 것이 HJ뿐만 아니라 H가 J가 아닌 나머지 H 텀들도 남아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텀은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는데 이 두 번째에 있는 서메이션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면서 K는 J가 아니다라는 요 단서를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ln K QK 부분과 그 다음에 ln QJ 부분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파트로 떨어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마이너스부터 요 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이 QJ라고 하는 파트는 이 H 마이너스 J, J가 아닌 다른 파트랑은 이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죠.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고, 요건 곱셈에 대한 것이니까 요게 앞으로 이 서메이션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메이션 앞으로 요것이 튀어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서메이션은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뭐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은 요 위에 있는 텀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빼기 하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파트인데 요 뒤에 있는 파트는 여기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요 큰 여기 형광펜으로 가로친 요 파트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파트는 이 QK라고 하는 파트는 J라고 하는 것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거는 뭐 상수에 불과합니다.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컨스턴트 처리를 해버려도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컨스턴트 텀 처리를 해버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멀티플리케이션 요 파트도 사실은 J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컨스턴트 텀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컨스턴트 텀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서메이션이니까 여기 있는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스턴트 텀 처리를 하겠다. 그 컨스턴트 텀 처리를 한 것이 바로 이렇게 바로 플러스 C 형태로 뒤쪽으로 떨어져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요 앞에 있었던 이 J와 관련된 요 파트, 요 텀, J와 관련된 요 텀이 그대로 이 속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내려오게 되었고요. 요것은 앞에 있는 요 교환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K에 관련되지 않은 J가 아닌 K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 그럼 J밖에 안 남겠죠. J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건 서메이션이니까 요거 하나에 대해서도 이제 곱셈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요 앞에 있는 것의 곱셈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곱셈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곱셈 중에서도 요 J라고 하는 것과 나머지는 요거는 컨스턴트 텀 처리가 되니 요거라는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요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즉 여기 있는 텀과 여기 있는 요 QJ, ln QJ 텀과 요 앞에 있는 QJ 텀만 살아남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수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텀은 그렇게 크게 정리가 되는 건 없는데 두 번째 텀이 크게 정리가 되죠. 자, 앞에서 우리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를 란다 J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란다 J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거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 H라고 여기 있는 H는 J번째 H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H를 포함하고 있는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정리가 좀 덜 된 요런 파트가 앞에 한 텀이 나오고 두 번째 텀은 우리가 앞에 서메이션 K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QK 부분에 대해서는 J가 아닌 K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없애버리고 남은 J번째 파트만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앞에 있는 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이 앞에 있는 텀을 다음과 같이 새로운 P 펑션을 정의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P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옛날과 동일한 P는 아닙니다. 정확히 옛날의 P는 아니기 때문에 P 틸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P 틸트라고 정의한 요것은 여기 뒤에 있는 서메이션 이하 이 파트를 대체하려고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뭐 사실 동일한 수식이죠. 동일한 수식인데 가만히 잘 살펴보면 여기서 요 파트를 우리가 P에 대한 웨이트와 비슷하게 웨이트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웨이티드 에버리지와 유사한 것이고 익스펙테이션과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익스펙테이션 텀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다음과 같이 익스펙테이션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겠다. 즉 완전한 이제 완전한 Q에 대해서 다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다 잘 정의된 그런 것은 아니고 제2번째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지 않은 어떤 그 Q를 가지고서 P에 대한 expectation 값을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expectation을 즉 완벽한 Q는 아니고 우리 옵티미제이션 하려고 하는 제2번째에 대한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뺀 그런 상태에서의 LNPH, 이 파트를 에 대한 expectation을 우리가 LNP tilt라고 정의를 하고 이 LNP tilt라고 하는 이 expectation 값을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evidence lower bound가 어떻게 되냐면 이 evidence lower bound는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J가 아니라 I로 이제 정의를 하겠는데요. 이 I번째 란다에 대해서는 QI, H바 2, 란다 I 이런 식으로 특정 I번째 히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디스트리뷰션 하나와 그 다음에 위에서의 expectation 값이 나오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홀드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있는 부분이 공통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그 텀이 있고 빼기 로그 텀이 있습니다. 즉 합치면은 로그 나눗셈 텀이 되는 것이죠. 즉 요 밑에 부분이 바로 KL 다이버전스 형태의 폼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P tilt라는 것과 스몰 QI를 이퀄로 둘 수 있다고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large Q와 large P에 대한 그런 옵티미제이션의 크라이테리아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근데 여기 있는 Q는 우리가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형태이지 않았습니까? 건드리기 어려운 형태였는데 스몰 Q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스몰 Q에 대한 그런 최적의 값은 이제는 최적화가 된 것을 KL 다이버전스 크라이테리아를 이퀄로 KL 다이버전스를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죠. 요 KL 다이버전스 텀을 이퀄 제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QI라고 하는 것은 QI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란다를 조정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QI 스타라고 하는 것은 LNP til트 H, 2 바 세타라고 하는 것과 동의하고 요것은 이퀄 요것에 대한 것이 되겠다. 즉 그 말인즉슨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것을 옵티미제이션 하려고 하면 요 특정 히든 베리어블의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 하려고 하면은 그 특정한 히든 베리어블을 뺀 나머지 모든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홀드하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확률 모델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을 하면 수행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적용했을 경우에 이제 그 미분해 가지고 이퀄 제로로 두는 형태로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이퀄 제로로 만들어 주는 형태로 모델링 하면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I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I서부터 그럼 뭐 란다의 개수만큼의 그 란다에 대해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다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해서 Q1 스타부터 Qn 스타까지 다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것은 이미 우리가 제한한 그런 확률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 제한한 확률 모델의 히든과 에비던스를 활용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찾고 그 익스펙테이션을 맥시마이즈 시켜줄 수 있도록 란다를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